어느새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알찬 방학을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 중 영어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인영어 성적은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기업 지원 시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사람이 응시하는데요. 각 시험마다 평가 영역과 시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인영어 시험 중 쓰임이 많은 토익과 토플, 탭스, 오픽에 대해서 비교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익입니다. 토익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공인영어 시험이며 국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은 미국 ETS에서 출제하며 독해와 청해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익은 시험지에 인쇄된 텍스트를 읽거나 음원을 듣고 문제를 푸는 전형적인 지필고사 형태입니다. 객관식 200문항의 시험 시간은 2시간이며 응시료는 48,000원입니다. 시험은 한 달에 약 2회 정도 배정되며 성적 발표까지 2주에서 3주가량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토플은 토익과 같이 미국 ETS에서 주최하는 시험입니다. 국내에서보다 해외 대학교, 대학원 입학 등에 많이 활용되는 시험인 만큼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청해, 독해, 쓰기, 말하기의 4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컴퓨터를 통해 평가하는 IBT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험 시간은 시험 문항에 따라 상이하며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료는 $220로 한 달에 약 6회의 시험이 있으며 결과 발표까지는 약 6일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로 탭스는 일상 영어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 등에 사용되는 영어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내 대학원이나 편입시험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청해, 독해, 어휘, 문법으로 구분되며 총 135문항입니다. 토익과 마찬가지로 지필고사 형태이며 시험 시간은 1시간 45분입니다. 응시료는 42,000원으로 토익과 토플보다는 저렴한 편이며 한 달에 2번의 시험이 열립니다. 성적은 응시일로부터 약 10일 뒤에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픽입니다. 오픽은 실제 생활에서 해당 언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회화를 중심으로 4가지의 평가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에 따라 12문항 혹은 1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은 토플과 같은 IBT 형태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며 응시료는 78,100원입니다. 오픽은 시험 장소에 따라 거의 모든 날에 시험이 진행되며 약 7일 이후에 성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응시일로부터 25일 이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제약을 두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험의 특징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이러닝 탭에 들어가면 해커스 외국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의를 제공하니 온라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시험을 선택해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WBC 아나운서 양유진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화도 및 동해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신청은 재학생, 그리고 신청 기간에 복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도 동해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클래스에 로그인해 학습 결과에서 장학 조회를 클릭한 후 화도 동해장학금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장학 조회 화면에서 신청 일시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도 동해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재학 예정자여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휴학 후 1학기에 등록 예정인 복학생은 1차와 2차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휴학 후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2차 신청 대상자입니다. 또한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 구간이 0에서 8구간으로 확인된 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추후에 있을 화도 동해장학금 2차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점의 경우 계절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량 평균이 2.0 이상이면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는 장학 종류별 선발 기준입니다. 학적, 성적 등 기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득 0에서 6구간 학생을 화도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동해장학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미정입니다. 2차 선발의 경우도 소득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2차 선발 완료 후 자녀 예산 발생 시 소득 7에서 8구간 학생에게도 가계곤란자, 성적 우수자, 취득 학점 많은 자의 우선순위로 화도 동해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화도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등록금의 50%이며 동해장학금은 등록금의 25%가 지급됩니다. 1차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가 감면되는 형태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2차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화도 동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 선발이 취소되며 복학학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도 장학금 반환 및 자비 납부금 환불이 발생합니다. 휴학을 고민 중인 학생은 재학 확정 전까지 절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학생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명단 확인은 8월 12일 오후 5시에 클래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장학금 수여에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김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달글별글입니다. 여러분에게 글쓰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글쓰기는 때론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자 잘 해내고 싶은 능력인데요.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보통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는 글이란 어떤 글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영리 작가의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글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3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단계, 글이 긴밀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긴밀성은 연결성 혹은 일관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짜임새 있는 구성을 뜻합니다. 긴밀성은 글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학교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소중한 보물인 여러분을 학교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제 가치를 전부 발견하지 못한 숨은 보물인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각자 반짝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 글보다 나 글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나요? 두 글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가에서보다 나에서 학교의 환영 인사라는 주제가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긴밀성을 위해서는 주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긴밀성은 같은 말을 늘여놓는 자세한 설명이 아닙니다. 앞뒤의 연결고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타당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의 타당성을 증명해 청자를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청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2단계, 문장을 짧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늘은 파랗고 파란 하늘이 반사된 호수는 더 파랬는데 그 푸른보다 좋은 것은 그의 미소가 아닐까 하며 그에게 시선을 돌린 순간 눈이 부셔 아득해져 오는 느낌이었다. 하늘은 파랗다. 파란 하늘이 반사된 호수는 더 파랗다. 그 푸른보다 더 좋은 것은 그의 미소가 아닐까 했다.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눈이 부셨다. 아득해져 오는 느낌이었다. 주제문에는 내가 이 문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주제문은 수식어 없이 담백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문장에서 주제문은 그의 미소가 좋다입니다. 하지만 가는 문장이 길어 주제를 파악하기 어렵고 가독성 또한 떨어집니다. 길게 연결된 문장은 그 의미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을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처음을 간결하게 쓴 후 다음 문장을 변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긴 수식어가 줄줄이 붙은 문장보다 짧고 명료한 문장들이 연결될 때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더 잘 이해되겠죠? 3단계, 자연스럽게 읽히는 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정돈해야 합니다.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문장이 불필요하게 긴 부분을 솎아낼 수 있습니다.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녹음기를 켜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말해보는 겁니다. 녹음을 들으면서 귀에 거슬리는 문장은 삭제하고 잘 읽히는 단어로 바꾸어 적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이를 통해 가독성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은 계속 써봐야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결한 문장에 하나의 핵심을 집어넣는 것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단계.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문장은 짧고 명료하게 쓰기. 소리내어 읽고 수정하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설득력 있는 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글별글 MC 양유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